여러분, 요즘 서학개미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? 서쪽,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부르는 말이잖아요. 이분들이 지금 해외 주식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뜨거운 열기 뒤에 숨겨진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? 1조 9,500억 원. 이게 뭐냐면요.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딱 11개월 동안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로만 벌어들인 돈입니다.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해요. 정말 엄청나죠?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이죠.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49.3%. 이게 뭐냐면 해외 주식에 투자한 우리 서학개미들 계좌 중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계좌의 비율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거의 절반이 돈을 잃고 있다는 뜻이에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. 아니, 증권사는 저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왜 우리 투자자들의 절반은 돈을 잃고 있는 걸까요? 이 팽팽한 줄다리기, 과연 누가 이기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이 엄청난 해외 투자 열풍이 그냥 유행을 넘어서 왜 위험한 중독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.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딱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마치 거대한 물줄기처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약속의 땅을 찾아서 해외로, 특히 미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이 서학개미들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걸까요? 그 핵심 동력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답은 사실 꽤 명확합니다. 바로 AI죠. 인공지능. 전 세계를 뒤흔든 이 AI 열풍에 올라타기 위해서 관련 주식이나 ETF,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로 투자자들이 마치 금광을 찾아 몰려드는 것처럼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.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. 지난 5년 동안 해외 ETF 거래 대금이 무려 10배 넘게 늘어났어요. 이 성장세, 그야말로 폭발적이라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되네요. 자, 그런데 모든 투자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. 이제 이 줄다리기의 반대편,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뒤에서 잡아끄는 강력한 힘은 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른바 AI 거품에 대한 걱정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있었어요. 무려 100억 달러짜리 오라클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돈 문제로 흔들린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에 얼어붙었습니다. AI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낸 거죠. 바로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딱 마주한 딜레마입니다. 한쪽에는 AI가 가져올 엄청난 혁신과 고성장이라는 달콤한 약속이 있어요.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에 대한 공포와 막대한 손실이라는 위험이 동시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위험은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이런 뼈아픈 손실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주가 등락폭의 두세 배를 따라가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서 피해가 컸는데요.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샀다는 테슬라 2배 상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30%, 이더리움 2배 상품은 무려 마이너스 48%를 기록했습니다. 정말 쓰라린 결과죠. 전문가들도 계속 경고를 합니다. 레버리지라는 게 수익을 2배로 늘려줄 수 있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손실도 똑같이 2배로 커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. 상황이 이쯤 되니까 드디어 정부,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이 과열된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합니다. 이게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 손실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어요. 환율, 이게 또 문제였습니다. 달러당 1,480원까지 치솟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환율이 큰 부담이었죠. 해외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. 이 수요가 너무 몰리다 보니까 나라 전체의 외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. 당국의 움직임은 굉장히 빠르고 구체적이었습니다. 먼저 투자자 손실이랑 환율 문제를 공식적인 위험 신호로 딱 지목하고요. 해외 주식 거래 많이 하는 증권사들을 쫙 불러 모아서 압박을 가했습니다. 그리고 업계 전체에 내년 3월까지 신규 광고나 현금 주는 이벤트 같은 마케팅 싹 다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죠. 자, 이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. 온갖 경고에 시장은 흔들리고 당국의 압박까지. 과연 우리 서학개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? 여기서 물러섰을까요? 12월 8일이 포함된 그 한 주 동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순수하게 사들인 미국 주식 금액입니다. 약 2억 2,800만 달러. 적은 돈이 아니죠.
그런데요, 금융당국의 경고가 나온 바로 다음 주입니다. 숫자가 어떻게 됐을까요? 4억 6,900만 달러. 오히려 한 주 만에 순매수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려버린 겁니다. 이건 뭐 경고에 굴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를 신호라고 봐야겠죠. 투자자들은 이걸 완전히 다르게 본 거예요. 시장이 떨어지니까 위험하다, 도망가자가 아니라 와, 싸졌다, 지금이 기회다, 이렇게 판단한 거죠. 흔히 말하는 바이 더 딥, 저가 매수 전략입니다. 심지어 가장 변동성이 컸던 바로 그 AI랑 반도체 주식을 더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당국이 말려도 꺾이지 않는 이 모습. 자, 그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끝나지 않는 싸움, 이 줄다리기의 전체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고수익을 노리고 저가 매수에 나서는 서학개미,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규제 당국,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수수료 수익을 늘리려 했던 증권사, 이 세 플레이어의 목표와 행동이 서로 부딪히면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.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이 높은 환율이 일종의 오버슈팅 상태라고 봐요. 이게 뭐냐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너무 과하게 반응했을 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분석입니다. 어쩌면 우리 서학개미들의 이런 공격적인 배팅은 바로 이 오버슈팅이 끝난 뒤를 내다본 한 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.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당국의 경고와 시장의 위험 신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는 이 대담한 배팅. 과연 이것이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신호탄일까요? 아니면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전의 마지막 불꽃일까요? 이 줄다리기의 승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